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20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된 Training Data Efficient Image Transformers and Distillation Through Atten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 에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소타를 달성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다수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CNN 고유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학습 모델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가적인 가정입니다. 컨볼루션 넷 같은 경우에는 로컬 영역에서 스파셜한 정보를 잘 뽑아냅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포지셔널 임베딩이나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가정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트레인을 할 때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활용한 JF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지 않은 구글만의 데이터셋이고 학습 시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는 유지를 한 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오로지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GPU 4개만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에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비전 트랜스포머의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란 미리 잘 학습된 큰 네트워크인 티처 네트워크의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네트워크인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목적은 작은 네트워크도 큰 네트워크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 큰 네트워크의 지식을 작은 네트워크에게 전달을 해서 작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드 타겟과 소프트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 타겟이란 인풋 이미지가 모델에 들어가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쳐서 이제 클래스별로 확률이 나왔다고 쳤을 때 이 확률 값이 가장 큰 것은 1 아니면 0으로 원핫 인코딩을 진행한 결과를 하드 타겟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타겟이란 이 소프트맥스 값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측 결과의 확률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템퍼러처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적용을 해줘서 큰 값을 설정을 하였을 때 이제 이 확률 분포가 더 소프트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이 전체적인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보시면 두 가지 로스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디스틸레이션 로스이고 두 번째는 스튜던트 로스입니다.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티처 네트워크의 정보를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림에서 위쪽 노란색 박스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예측한 그 소프트 예측값과 티처 네트워크에서 소프트 레이블 그러니까 소프트 맥스 값 그 자체의 로스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스튜던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의 예측값과 이제 오리지널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 레이블, 그라운드 트루스
와의 로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던 템퍼러처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템퍼러처 값은 소프트맥스 이 값에 각 분자와 분모의 이 t 값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템퍼러처 값이 클수록 낮은 출력 값은 더 크게 만들어주고 큰 출력 값은 작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값에 따른 변화는 오른쪽에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t가 1일 때는 일반적인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그리고 t가 1보다 큰 어떤 상수가 된다면 이 확률 값이 소프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덜 확신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소프트 프리딕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리 학습시킨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모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인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가 비전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나눠주게 되고, 이 각각의 패치를 1차원의 값으로 인베딩을 시키게 됩니다. 이 1차원의 값으로 인베딩된 값을 이제 우리는 패치 인베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의 클래스 정보가 담겨있는 클래스 토큰을 컨캣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패치 인베딩에 패치의 순서 정보가 담긴 포지션 인베딩을 함께 더해줘서 이것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셀프 어텐션과 MLP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식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istillation through Attention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란 2015년에 이제 제안이 된 방법입니다. 티처 모델의 소프트맥스 값과 스튜던트 모델의 소프트맥스 값 사이의 KL 다이버건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과 트루 라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의 소프트맥스 값과 티처 네트워크의 소프트맥스 값을 스무딩을 해서 KL 다이버건스를 구하는 항입니다. 따라서 이 두 항을 더해서 이 값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드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사실 위에 소프트 디스틸레이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에서 존재했던 이 파라미터 두 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값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오른쪽 아래의 디스틸레이션 토큰, 이 그림과 같이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새로운 토큰을 임의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 값은 초기 값을 랜덤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 값은 클래스 토큰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다른 인베딩들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값이 변하게 되고 최종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각각의 아웃풋은 이제
오른쪽은 디스틸레이션 로스, 그리고 왼쪽은 그라운드 트루스 로스를 통해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신기한 점은 클래스 토큰과 디스틸레이션 토큰의 최초 코사인 유사도는 0.06으로 다른 벡터 값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가 점차 올라가서 0.93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둘 간의 유사도는 높지만 약간은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학습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티처 모델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이제 똑같은 타겟 레이블을 가지는 클래스 토큰을 단순히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 자리에 단순히 하나 더 부착을 했을 때 그 값의 변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개의 토큰이 거의 동일한 벡터로 이제 벡터로 수렴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토큰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학습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내용입니다. 이제 아래 표는 이 정확도와 속도에 관련된 표이고 이제 여기 증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한 모델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모델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 TI부터 SP 이 순서대로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TB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베이스 모델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모델, 그리고 T 같은 경우에 가장 작은 모델이라서 이제 인베딩의 인베딩 디멘전이나 이러한 모델의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티처 모델에 따른 성능 변화 내용입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CNN 계열의 모델을 티처 모델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한 게 티처 모델로부터 이제 CNN 계열의 티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성능이 좀 더 높아진다. 라는 점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에 따른 성능 변화 표입니다. 이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과 하드 디스틸레이션의 성능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 소프트 디스틸레이션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하드 디스틸레이션의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토큰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 토큰과 디스틸레이션 토큰,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모두 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과 그리고 굉장히 큰 데이터셋의 의존성에 대해서 완전히 탈피를 한 데이터의 이피션트한 트랜스포머인 DEIT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외부 데이터 없이 이미지넷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였으며 4개의 GPU를 활용을 해서 약 3일 정도 조금 안 되게 학습을 완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 알 수 있었던 점은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논문을 토대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컴퓨터 비전 연구들의 이제 좋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